곽상원의 이 있습니다. 곽상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뵀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노무현 재단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개인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개인 입장이나 노무현 재단에 관련된 개인 입장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피력을 하셨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에서 좀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 조금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하고 사실 네.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 사건에서 시작해서 재단이 좀 앞으로 좀 제대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재단의 본 모습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끝으로 그냥 이제 그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네. 노무현 재단을 그만두겠다라는 발표를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게 원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정치적 쟁점화가 되어 있고 제가 그 정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이제 그 한복판에 이제 벌어진 당사자로 나오게 돼서 좀 감정이 좀 복잡합니다. 네. 불편하고요. 네. 근데 그 실제로 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몇 가지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그 전까지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발표문을 전해 들으면서 상임 고문이라는 직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예, 그만둔다고 메시지를. 혹시 아셨나요? 저도 상임 고문직은 생소하긴 했었는데 처음 저는 들어보는 생소하게 게 아니라 처음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든 언론 보도나 모든 발표나 그 본인 스스로를 작가라고 칭해주기를 바랬고, 네. 혹은 뭐 전 장관, 혹은 전 의원, 그리고 노무현 재단과 관련할 때는 전 이사장이라는 호칭을 썼지 상임 고문이라는 호칭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한번 찾아도 보았는데 네.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재단의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고 공식적인 조직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네. 어제 이제 본회의를 하는데 어떤 그 노무현 재단 이사로 계셨던 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상임 고문이 뭐야?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도 의원 했습니다. 이사 출신 의원이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냥 발표로는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요청했고 해촉됐다라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동안 본인이 노무현 재단을 그 운영하는 것처럼 한 것을 그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왜 저런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보이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이제 제가 어떠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본인이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임할 당시 메시지를 보면 좀 의미심장한 글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좀 했어요. 비평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겪게 될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이 상임 고문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인데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무현 재단을 그만두고 나서 비평가로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공세를 더 취하겠다 이런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저도 그런 메시지를 본 적이 있고요. 그런 네. 뉴스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거기 알릴레오 등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비평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언뜻 본 것만 해도 여러 정치인들을 부르거나 정치 논평을 그동안 수없이 했었고 최근만 해도 뭐 기억하시는 것처럼 무슨 그 정치 지지자를 A, B, C로 나누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특정 공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고 정당 간의 합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네. 수많은 정치 비평을 했는데 그런 비평을 할 때는 그 노무현 재단의 그
끼칠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 행동을 그대로 하신 것인데 그냥 그런 이유를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상임 고문직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장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의원님. 예, 입장문을 제가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한번 봤습니다. 네. 예, 제 처남인 노건호 박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중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중국에 살고 계시고 중국에 예. 지금까지 벌써 이제 오래되었죠. 네. 2010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중국 살고 계시니까요. 네. 중국 살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그런 글을 발표했다고 전달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봤고요. 네. 그것은 뭐 본인 생각이시니까 네. 본인 생각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유족 중에서 이제 뭐 딸도 있지만 아들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평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의 운영과 노무현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좀 반영이 되어서 네. 재단이 재단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건호 씨가 낸 입장문에서 노무현 재단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 위에는 딱 일각에서는 또 유시민 전 이사장을 좀 감싼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유시민 뭐 대한. 감쌀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감쌀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평가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인데 그 한 행동에 대해서 뭐 전인격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노무현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만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일부 중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뭐 그분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사실은 없고 실제로 그런데 다만 노무현 재단의 실질적인 홍보 대상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네. 것이죠. 또 의원님 보실 때는 노건호 씨가 입장문을 낸 배경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 좀 의아합니다, 굉장히. 네. 예. 왜 의아하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 뉴스토마토에서 방송을 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그때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들을 마저 제 개인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뭐 전혀 이제 그 큰 반응이 없다가 네. 이번 주 돼서야 갑자기 갑자기 반응이 나온 것이고 네. 갑자기 반응이 나온과 동시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임의 형태로 네. 그만둔다라고 하시고 네. 그 직후에 바로 또 이제 그 제 처남이 노건호 박사가 자신의 글을 전달해주고 네. 그 사이에 또 이제 또 노무현 재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의원께서도 뭐 누구 좋으라고 그만두느냐 그렇죠. 그런 논평까지 네. 하시고 네. 참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네. 노건호 씨 입장문을 보면 제가 노무현 재단과 의원님 간에 이제 다소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노무현 재단의 문제가 좀 노무현 재단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좀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쭉 가게 될 것인데 지금 상태로 쭉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재단은 재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재단이 재단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인 태도는 실제로 노무현 재단 자체가 독자적인 정치 집단처럼 보이게끔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단은 재단의 목적에 맞게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도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많은 영상을 남기셨어요. 대통령 재임하시면서 엄청난 기록물을 남기셨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퇴임 직후에 대통령 기록물 사건이라고 형사 문제화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공격을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변호인으로 참가도 했었었는데요. 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영상물들이 남아 있는데 그 영상물조차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건호 씨가 입장문에서 재단의 독립성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의원님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유족의 재단 참여는 없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저를 포함해서 네. 어떤 가족도 네. 그 어떤 가족도 재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나누거나 심지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수많은 회원들이 거기 제기하는 문제들 중에서 네. 심각하다 보이는 것들만 일부 전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것이 문제화가 될 만큼 정치 쟁점화가 될 만큼 지금 변질되었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계신 이사장님도 매우 곤혹스러우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분께서는 실제로 많이 일을 하시려고 했었고 네. 그 열정도 풍부하신 분이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인데 네. 아마 제대로 못하셔서 참 안타까우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의원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임을 한 이후에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재단을 떠난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굳세게 재단을 함께 지키자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 이 반응을 좀 어떻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 참 그 개인의 말에 대해서 참 논평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네. 굳세게 지키자. 지금까지 뭘 지켜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네. 그리고 그 발언 내용 중에 그 언론의 제목만 나온 것은 네. 누구 좋으라고 물러나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 좋으라고 일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네. 지금까지는 특정 누구 좋으라고 일을 했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의원님이 이 노무현 재단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변화로 가는 방향도 좀 모색하게 됐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실 마지막으로 그 노무현 재단 운영과 관련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가 5월 12일 혹은 13일 즈음에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때 네. 기자회견한 것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무현 재단은 원래 설립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가치를 지키고 선양한다는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고 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설립 목적이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이 노무현 대통령 살아 계실 때도 일부 존재했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일간베스트, DC 인사이드 등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금은 유튜브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유행, 2차 유행이 지나고 심지어 나무위키라는 것에 보면은 MH 세대라는 호칭까지 존재할 정도로 지금 이상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형성될 때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때는 좀 진행을 하자라고 요청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요청을 받고 하자라고 제가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여러 차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과거 발표를 보게 되면 14년간은 무대응 원칙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 무대응 원칙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혐오 환경에서 혐오 놀이의 주체자가 아니라 공격 대상자로 제 아이들을 찍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실까지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형사 고소할 때도 사실은
1년 이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하실 것이냐. 그런 형사 대응 문제까지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던 것인데 그런 것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탈피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 노무현 재단이 운영한다고 하는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한번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 모든 유튜브의 개수도 세어보고 영상 시간도 확인해 봤는데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상 시간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5%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해서 그 제대로 된 모습을 찾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일단 문제 제기로 노무현 재단의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됐고 이유로 인해서 노무현 재단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변화의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